육각형 이상형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사연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결혼하고 싶은 남자입니다. 근데 저는 육각형이 아니라 못할 것 같아요. 육각형이 뭐야? 저는 딱 이거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해외 자동차 브랜드 영업사원이고요. 현재 2억 정도 모았고 부모님은 강원도에서 농사하십니다. 이 정도면 상황이 괜찮은 것 같은데. 키는 175.3이에요. 0.3. 외모로는 딱히 내세울 거 없어요. 눈이 단추구멍 같아가지고. 대학은 서울 아닌 수도권에 있는 대학 나왔고 성격은 고집 없어. 요겠죠? 요가 빠진 것 같아요. 고집은 없는 성격이에요. 인터넷에 육각형 조건으로 보면은 1번, 3번 겨우 맞추고 6번은 2억 있으니까 7번도 얼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6번 조건 빼고는 다 주관적이라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육각형인데 조건은 또 8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요즘 내가 MZ세대 그걸 내가 못 따라가는 건가? 막 그런 느낌도 좀 받기는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육각형이라는 게 약간 고유명사더라고요. 보니까 육각형 남자, 여자가 있다. 소개팅은 한 3번 정도 해봤는데 2번은 상대 여성분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고요. 한 번은 제가 여성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눈이 작아서 눈 큰 분이 좋은데 나중에 아이도 생각하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제가 눈을 낮출까요? 그래도 야무지고 저랑 같이 돈 잘 모아서 살 수 있는 분을 만나고 싶은데 알게 모르게 제가 눈이 높은 거겠죠? 찌그러진 육각형, 작은 육각형들은 결혼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제발. 이런 짧은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각형이 뭔가 좀 찾아봤는데 이렇더라고요. 육각형이라는 단어로 다 요즘에 다 괜찮은 사람, 다 괜찮은 사람을 약간 육각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6가지가 아니고 그냥 모든 능력치가 다 평균 이상인 사람들. 근데 남자를 보면은 175 이상의 키여야 되고 뚱뚱하거나 마르지 않은 체격이어야 되고 잘생기진 않아도 호감형 외모, 제일 어렵죠. 잘생기진 않았지만 호감은 가. 모나지 않고 둥근 성격, 대기업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 여기까지만 해도 상위 5% 안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4년제 인서울 직어국 등 학력이 돼야 되고요. 부모 지원 포함 2억에서 3억대 자산이 있으면 좋겠고 화목하고 노후 대비된 집안이었으면 좋겠고 기타 종교나 흡연이 저랑 문제 없으면 좋겠습니다가 남자고요. 여자 육각형은 뭐냐? 164 이상의 키에 날씬하셔야 되고요. 호감형 외모여야 되고요. 피곤하지 않은 둥근 성격이어야 되고요.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이어야 되고요. 4년제 인서울 혹은 직어국 졸업이어야 되고 부모 지원 1억에서 3억대 자산이어야 되고 화목하고 노후 대비된 집안이어야 되고 경제관념이나 종교 흡연이 저랑 맞아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각형인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금세 품절된다. 이런 약간 자주 섞인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제 이해되시죠? 육각형이 뭔지. 그냥 한두 가지가 특출난 사람은 아니고 그냥 모든 조건이 평범 이상. 근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이거 평범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평범은 상위 10% 이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을 원해요. 그냥 키는 그냥 평균 이상이면 좋겠고 그리고 성격도 평균 이상이면 좋겠고 그리고 다 외모도 평균 이상이면 좋겠고 이런 거거든요. 다 모으면은 상위 0. 몇 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5로 해서 또는이 아니고 엔드잖아요. 엔드니까 사실상 이런 사람을 만날 확률은 극히 드물다. 맞죠? 근데 이게 연애면 좀 모르겠는데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이 맞기도 해요. 결혼인데 따질 건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외모도 좀 괜찮으면 좋고 성격도 좋으면 좋고 노후 대비도 다 되신 집안이면 더 좋고 이런 거는 다다익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또 부모님들이 또 바로 이렇게 반격하시죠. 아니 그렇게 따지고 들면은 한 명도 못 만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면서 약간 인생 선배이시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현실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 그래요? 그럼 결혼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따질 건 좀 따져야죠. 아니 그러다가 한 명도 못 만나. 그래요? 그럼 결혼 안 할게요. 여기서 이제 대화는 끝나죠. 완벽한 육각형이라는 게 사실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 그냥 제가 여러 군데서 찾아보니까 대략 이건 것 같더라고요. 외모, 성향,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직업이 좋아요. 예를 들어 공무원입니다. 근데 자산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집안은 좀 약간 좀 아까 말한 노후 대비가 좀 되셨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외모는 나쁘지만 성격이 엄청 좋을 수도 있고 학력이 좀 좋을 수도 있고 이렇게 6가지 정도를 굳이 구분을 한다 이거죠. 근데 이게 꽉 찬 육각형이면 최고의 남자 여자다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진짜 신기루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결혼을 할 때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A가 예를 들어 한 4개가 괜찮아. 그래도 나머지 2개가 별로야.
뭐 부모님이 노후 대비가 전혀 안 되셨다거나 아니면은 뭐 학력이 안 좋다거나 뭐 이래서 아 얘는 좀 별로야. 그럼 B는 또 나머지 세 개가 좋은데 여기선 또 외모가 좀 떨어져. 아 그럼 얘는 또 안 돼. C는 또 5개가 좋은데 또 성격이 뭐 되게 안 좋아. 그럼 얘도 또 안 돼. 그러니까 다 안 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도착하는 종착지는 뭡니까? 그냥 결국에 완벽한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그 어딘가에 있는 보통 어디에 있죠? 인스타 안에 있습니다. 현실에는 없고 인스타에만 있어.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사람을 찾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날 좋아할까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냥 심플하게 이거 같아요. 그냥 나보다 더 좋은 사람 있죠. 뭐 총점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인데 마침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줘. 어떻게? 그냥 뭐 그런 거죠. 그 중간은 몰라. 근데 결론은 그냥 나한테 사랑에 빠져. 그래서 이 사람이 굳이 나와의 어떤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 결혼을 해주는 거야. 그냥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게 뭔가 이 육각형 이상형의 그런 본질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현실에 없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반박합니다. 아니요, 제 친구는 했는데요. 제 친구는요 뭐 별게 없는데 근데 그 친구는 뭐 엄청 좋은 남자 만났어요. 엄청 좋은 여자 만났어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두 종류입니다. 아마 내가 우리 친구를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친구가 엄청나게 능력이 좋거나 아니면 성격이 엄청 좋거나 그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숨겨진 어떤 게 정말 많은데 근데 내가 그냥 친구니까 모르거나 아니면 애써 무시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거는 진짜 아닌데 이상하게 이 친구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어. 그러면 아마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결혼식일 때 평가를 보통 하시는데 결혼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실제 결혼을 해보고 나니까 결혼식하고 신혼 때 평가할 게 아니고요. 한 10년 정도? 결혼하지 한 10년 이후 정도의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 가야 진짜 결혼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사연으로 돌아가서 이분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봐도 나쁘지 않은데 그냥 약간 자신감이 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찌그러진 육각형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치가 좀 찌그러졌다 이거지. 다 육각형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 몇 개가 없으신가 봐요. 아니면은 작은 육각형은 어떡하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육각형이긴 한데 점수가 다 작아. 이러면은 결혼할 수 있냐. 이런 좀 답답함을 저한테 토로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찌그러진 육각형을 한번 그려봤어요. 뭐 대략적으로 그냥 아마 이런 정도의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선은 그냥 마우스로 그려가지고 찌그러진 겁니다. 일부러 찌그려서 그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성격이 대부분 그래도 좀 좋으실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아까 말한 뭐 학력이 좀 뭐 나쁘다거나 아니면 뭐 자산이 뭐 보통이거나 뭐 그래도 뭐 딜러 뭐 이런 거니까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봐요. 그러면은 이게 찌그러진 육각형 하니까 이게 좀 나빠 보이기도 하는데 이 정도면 또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뭐 모양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분들도 당연히 결혼을 할 수 있죠. 뭐 결혼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 조건이 있죠.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거는 총점이 결정하는 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이걸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집안이 뭐 6점, 뭐 직업이 뭐 6점, 뭐 자산이 뭐 5점, 뭐 이렇게 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굳이 나눈다고 치면 이런 걸 다 더해서 그 총점이 얼만데 그 총점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는 거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는 절대로 그냥 뭐 물론 막 사랑에 빠져서 막 젊은일 때 막 확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건도 조금 보시고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1대1로 매치되는 건 아니죠. 집안 대 집안이 좋아야 되고 직업 대 직업이 좋아야 되고 뭐 그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합쳐서 총점이 비슷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결혼을 하시고 싶고 그리고 내가 뭔가 조금 앞으로 노력을 할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바꿀 수 있는 것에서 최대한 점수를 높이는 거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외모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죠. 물론 뭐 외모가 뭐 2점인데 2점을 10점으로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아까 뭐 눈이 작다고 계속 그러셔가지고 또 나는 눈 큰 여자가 좋다고 하셨는데 눈 정도는 바꿀 수 있지 않나요? 요즘에 눈 정도 바꿀 수 있지 않나? 쉽게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고생들도 대부분 다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어렵지 않으니까 돈도 버셨으면 2억 중에서 제가 봤을 때 한 500만 원 정도 떼시면은 바로 외모가 뭐 2에서 한
5에서 6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저는 뭐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학력을 쉽게 바꿀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뭐 이것도 뭐 대학원을 가신다면은 뭐 굳이 뭐 이게 너무 힘드시다면 대학원이나 이런 걸로 가셔가지고 한 4, 5점 정도 올릴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뭐 직업을 바꾸거나 뭐 집안을 바꾸는 게 뭐 쉽지 않을 수 있다면은 저는 여기 성격이나 성향을 아주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가장 쉽게 빨리 바꿀 수 있는 거,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거는 이쪽 아닐까요? 성격?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뭔가 내가 좀 더 책도 많이 읽으시고 아는 것도 많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셔가지고 대화도 재밌게 하시고 또 사람을 상대하는 법에 대해서도 또 많이 또 공부도 하셔가지고 최대한 좋은 사람이 되면 외모도 조금 더 몰리시고 학력도 높이시면은 충분히 저는 총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안 되는 거, 뭐 집안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직업을 당장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뭐 자산은 좀 바꿀 수 있겠죠. 열심히 투자 공부도 하시고 돈도 많이 모으셔가지고 돈도 늘리시고 재테크도 하시면서 뭐 학력이나 뭐 성격도 좀 좋게 바꾸시면은 저는 충분히 총점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방금 그 표에서도 표현을 했지만 점수가 10점 만점이라고 누가 정했는가? 그러니까 이 육각형이라는 게 어찌 보면 너무 한계를 짓는 것일 수도 있다 이거죠. 여기가 10점이니까 10점 만점입니다. 아니요, 저는 17점까지 갈 건데요. 이래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자, 무슨 소리냐? 이런 사람이 어찌 보면은 그 육각형이겠죠. 외모 8, 집안 8, 성향 8, 학력, 자산, 직업 8. 그럼 6, 8에 48. 48점이란 말이죠. 근데 나는 외모나 집안이나 학력이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성격을 극도로 좋게 해야죠. 누가 10점이 만점이래. 17점이야 나는. 그러니까 성격이 막 너무 좋아.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만회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산이 10점 아니야. 나는 돈 엄청 많이 벌어야 돼. 그러니까 외제차 딜러시니까 엄청 열심히 하셔가지고 영업왕이 되셔가지고 돈도 진짜 많이 버셔가지고 나는 여기 12점이다. 남들 여기 8점 대비 확실하게 높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합계 48점을 만들면 나도 육각형이나 마찬가지다. 이 결혼할 때는 사실 이게 대학 입시랑 뭐 비슷해가지고 정시로 수능 볼 때 딱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는 한 번이에요. 결혼이라는 기회는 한 번인데 어떤 대학을 들어갈까? 이거랑 어떤 사람과 결혼할까라는 건 똑같다. 그럼 방법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수능 점수를 높여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시든지 아니면 점수에 맞춰가지고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둘 다 싫어? 그럼 재수밖에는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싫어? 저는 그냥 결혼 안 할래요 하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 재수를 계속 하는 거죠. 재수, 3수, 4수, 5수 계속 가는 거죠. 근데 대학을 간다. 결혼을 할 거라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점수를 높이든지 점수에 맞추든지. 이 노력 없이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요즘에는 성형도 워낙 많이들 하시고 남자분들도 성형 많이 하시죠. 그러다 남자분들이 또 화장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어찌 보면 노력이죠. 저는 뭐 성형도 충분히 노력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성형을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돈도 버셔야 되고 또 고통도 또 참으셔야 되고 맞죠? 또 알아보기도 많이 알아봐야 돼.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노력이다. 운동, 몸도 바꿀 수 있죠. 그리고 투자도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내 직업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직을 할 수도 있겠죠. 결국에 노력 없이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반대로 변화하려면 노력을 또 많이 하셔야 된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이 육각형인 사람은 장점이 있어요. 뭐냐? 소개팅이 잘 돼요. 대부분 여러분들도 한번 주선을 해보시면 아실 텐데 육각형에 가까운 사람들, 그냥 무난한 사람들이 보통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뭐 아는 여자친구 하나 있는데 아는 남자애가 하나 있는데 소개해줄까 하면서 소개팅이 잘 들어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찌그러졌다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한데 특출나게 한두 개가 높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소개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계속. 아무도 나한테 뭔가 소개를 안 해줘. 이 소개팅이라는 거는 진짜 무난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주선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냥 욕 안 먹을 사람, 얘를 소개해줬다고 화내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잘 써먹습니다. 얘는 거의 그냥 계속 소개팅을 돌아다니는 애가 있어. 항상. 근데 그런 애들은 소수고 대부분은 다 이렇게 삐죽삐죽한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뾰족한 분들은 그 뾰족한 거를 장점으로 보는 무리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진짜 잘하면은 운동을 하는 무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진짜 그림을 잘 그리시면은 그림을 잘 그리는 무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나는 예를 들어 재테크를 진짜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와인 동호회 갔다. 그러면 안 돼. 안 먹힙니다.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오픈 채팅에 가서 뭐 수원 젊은 2030 재테크 임장방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뭐 들어갔어. 뭐 강동구에서 재테크하는 젊은이들의 모임 뭐 이런 방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진짜 잘하면 여기서 이제 내가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기회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나의 강점이 투자다? 그럼 투자자 모임에 들어가 있으셔야 되고 거기서 계속 활동을 하시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그럼 여러 개를 하시면서 어떻게든 찾아다니셔야 된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사람들은 육각형인 사람들밖에 없어요. 저는 이 결혼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투자 마인드와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육각형 이상형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투자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투자라는 건 간단하거든요. 지금보다 미래에 더 좋아질 곳에 투자를 해야지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는 게 투자죠. 그러면 결혼도 사실 지금보다 현재보다는 미래를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이미 다 갖춰진 사람을 만나려고 그래. 날로 먹으려는 거지 정확하게는. 그냥 결혼하면서 한 방에 다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런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꿔줬으면 하는 거죠. 근데 그럴 일은 없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아직 육각형이 아닌데 미래에 좋아질 그럴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을 육각형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점수가 만약에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 나랑 비슷한 총점이 낮은 사람을 찾으면 돼요. 대신에 그 사람이 의지가 있어가지고 이 점수를 올리려는 사람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점수 높은 사람은 어차피 나를 안 좋아할 거기 때문에 높은 점수 찾지 마시고 같이 점수를 높이려는 사람을 찾아봐라. 그러면은 분명히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각형, 이상형 저 이건 너무 좀 과한 것 같고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이상형이지 현실이 없다. 그래서 저는 삼각형이 어떨까를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삼각형 이상형 찾기 한 3개 정도만 해. 뭘 6개나. 그냥 뭐 외모가 도저히 포기 안 되면은 외모 너무 좋아야 돼요. 근데 성격은 개판이어도 돼요. 라고 하시라 이거죠. 성격 좋고 외모 좋은 사람이 많이 없어. 그리고 저는 노후 대비는 무조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산이 없는 거를 오케이 하란 말이죠. 부모님 노후 대비 되셔가지고 우리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는 한 푼도 못 줘. 한 푼도 못 주는 집안도 오케이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2-3개 정도만 찾고 요 삼각형인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같이 둘이서 만나가지고 나도 삼각형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굳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만나서 별이 될 수 있는 사람, 이 육각형 스타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서 우리 둘이서 한번 잘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은 그 뜬구름 잡는 신기루 같은 이상형 찾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이 걸프렌드, 보이프렌드는 뭐죠? 이 이성에다가 친구를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 친구라는 거는 다른 남자 여자의 플러스 친구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여기에 꽂히죠. 이쁜 여자, 뭐 잘생긴 남자, 그러니까 뭐 어떤 이성적인 매력. 근데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결혼하면 50년 같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50년을 같이 살 친구 중에서 그 중에서 이성인 사람을 고르셔야 되는 거지. 이성인 사람들 중에서 친구로는 절대 안 만날 사람을 같이 사귀고 결혼하시면서 결혼 생활 너무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는 내가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바꿔야 된다. 50년 같이 살 친구 중에서 여자, 남자인 사람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기준은 명확해질 겁니다.